여름이 한창일 때 정성껏 키운 토마토 잎이 하루아침에 까맣게 변하고 열매가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농사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몇 가지만으로도 가을 늦게까지 단단하고 붉은 토마토를 끝없이 수확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비싼 화학농약 없이 토마토를 병마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기적의 방제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매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만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토마토를 키우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감자역병과 각종 곰팡이성 질환입니다. 이 녀석들은 덥고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해서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잎이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치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사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철저한 예방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황금기는 병이 눈에 보이기 전, 즉 봄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독한 화학약품을 들이부었지만 우리가 직접 따먹을 열매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리 성분을 이용한 초기 방어부터 이스트와 요오드를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연속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어선부터 튼튼하게 세워볼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봄철에 빼놓을 수 없는 구리 성분의 방제입니다. 흔히 동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 농부들이 곰팡이병을 막기 위해 사용해온 아주 전통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봄에 토마토 모종을 밭에 아주 심기 하고 나서 아직 식물이 어리고 열매가 맺히기 전 이 시기가 구리 방제를 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구리 성분은 잎사귀 표면에 미세한 보호막을 형성해서 흙이나 공기 중에서 날아온 나쁜 곰팡이 포자가 잎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토마토 잎에 투명한 갑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리 방제는 식물이 아직 꽃을 피우기 전이나 열매가 아주 작을 때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고 우리가 수확을 앞둔 시점에는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열매에 직접적인 화학적 잔류물이 남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따라서 봄철 모종이 밭에 적응하고 덩치를 키워나가는 초기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만 구리 방제를 꼼꼼하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주로 침투하는 뒷면까지 스프레이로 흠뻑 젖도록 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가을까지 이어질 기나긴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 첫 번째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리 방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도와 햇빛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구리 성분은 강력한 곰팡이 억제제이지만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뿌리게 되면 오히려 토마토 잎을 심하게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해라고 부르는데요. 병을 막으려다 오히려 식물을 죽이게 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방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이른 아침, 이슬이 마른 직후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훌쩍 올라가는 한여름 한낮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며칠 내로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비가 오기 직전에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를 타고 곰팡이 포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방제액을 만들 때는 제품 뒷면에 적힌 희석 비율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더 진하게 타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농사를 망치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약해를 입은 토마토 잎은 갈색으로 바삭하게 말라버리고 식물은 성장을 멈춘 채 스트레스로 며칠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정해진 물의 양과 약재의 양을 정확히 지키고 부드러운 안개 분사 노즐을 이용해 식물 전체가 얇은 코팅을 입듯 골고루 도포해주세요. 첫 단추를 이렇게 섬세하게 채워야만 다음 단계의 천연 방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봄이 지나고 토마토가 쑥쑥 자라면서 예쁜 노란색 꽃이 피고 작은 초록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인 구리 방제는 내려놓고 완벽하게 안전하고 먹어도 무방한 친환경 방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꺼내들 첫 번째 비밀 무기는 아주 뜻밖에도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베이킹용 이스트, 즉 효모입니다. 마트에서 단돈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가루가 어떻게 무서운 식물병을 막아낼까요? 그 원리는 아주 신기하고 과학적입니다. 이스트도 사실은 곰팡이의 일종인 단세포 미생물입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착하고 유익한 녀석이죠. 우리가 이스트를 물에 타서 토마토 잎에 쫙 뿌려주면 이 유익한 이스트들이 잎사귀 표면의 자리를 꽉 채우며 엄청난 속도로 번식합니다. 쉽게 말해 잎사귀 위에 우리 편 군대 100만 명을 쫙 깔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람을 타고 날아온 나쁜 곰팡이 포자들이 잎에 앉아도 이미 착한 이스트들이 영양분과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나쁜 균이 발붙이고 살아남을 공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경쟁적 배제라고 부릅니다. 화학물질로 나쁜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착한 균을 미리 심어서 나쁜 균을 굶어 죽게 만드는 아주 평화롭고 친환경적인 방어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이스트 방제액은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비발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0리터에 생이스트 100g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생이스트를 구하기 힘들다면 건조 이스트 10g에서 20g 정도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온도입니다. 이스트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찬물에서는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서는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목욕하기 딱 좋은 온도, 즉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양동이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이스트를 덩어리 지지 않게 손이나 막대로 잘 저어서 완벽하게 녹여줍니다. 이 물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만든 즉시 바로 밭으로 가져가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방제액은 아주 순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잎에 흠뻑 뿌려주면 토마토의 면역력을 놀랍도록 끌어올려줍니다. 화학농약에 찌들지 않은 건강하고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텃밭을 가꾸는 보람이 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을 치고 나서 그날 바로 열매를 따먹어도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죠. 앞서 비발효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발효 이스트 방제액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스트의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더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이스트의 먹이가 될 설탕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1리터에 생이스트 100g을 넣고 백설탕이나 황설탕 1컵 정도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설탕은 이 단세포 미생물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뷔페 식단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섞은 용액을 따뜻한 곳에 두어 시간 정도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액 표면에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달콤하고 시큼한 빵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발효가 끝난 원액을 이제 10리터의 물에 희석해주면 강력한 천연 방제액이 완성됩니다. 설탕이 들어가서 혹시 개미나 벌레가 꼬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발효 과정에서 당분은 미생물에 의해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발효 이스트액은 비발효액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서 비가 한번 살짝 오더라도 잎에 꽤 잘 붙어 버팁니다. 날씨가 꿉꿉하고 곰팡이병이 돌기 딱 좋은 장마철 직전에 이 발효액을 잎 앞뒷면에 코팅하듯 뿌려주면 감자 역병의 공포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트 방제액을 만들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용소다나 베이킹 파우더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빵을 부풀리는 재료니까 다 똑같겠지 생각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타서 뿌리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화학적 반응으로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루일 뿐 나쁜 곰팡이와 싸워줄 살아있는 미생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물 병해충 예방 효과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효모, 즉 이스트라고 명확히 적힌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이스트 방제액을 뿌릴 때 토마토 식물 아래의 흙에도 충분히 뿌려주라는 것입니다. 토마토 병원균의 포자들은 보통 식물 주변의 흙 속에서 겨울을 나고 빗물이 흙에 튀면서 가장 아랫부분의 잎사귀로 처음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흙 표면에도 이스트 방제액을 흠뻑 적셔주면 나쁜 균들이 흙에서부터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1차 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잎만 신경 쓰다가 뿌리 주변의 흙을 놓치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병을 막기 어렵습니다. 흙과 식물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좋은 미생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유기농 재배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리 방제와 이스트 방제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비밀 무기인 요오드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요오드라고 하면 흔히 어릴 때 무릎이 까졌을 때 바르던 빨간 약, 즉 포비돈 요오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약국에서 파는 요오드입니다. 인간의 상처를 소독하고 세균을 죽이는 이 강력한 항균 물질이 토마토의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기막힌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요오드는 단순한 살균 작용을 넘어 식물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밀양 원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 잎에 요오드 희석액을 살포하면 잎 표면에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각종 세균과 곰팡이 포자들이 즉시 사멸하게 됩니다. 이스트가 방패 역할을 한다면 요오드는 날카로운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요오드가 토마토의 신진대사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입니다. 요오드 처리를 받은 토마토는 광합성 효율이 높아져서 잎이 더욱 진한 녹색을 띠게 되고 질소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식물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비실비실하던 식물도 요오드액을 맞고 나면 며칠 만에 꼿꼿하게 기운을 차리는 마법 같은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오드가 주는 혜택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오드는 토마토 열매의 품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숨은 공신입니다. 요오드 방제를 꾸준히 해준 토마토는 그렇지 않은 토마토보다 열매가 훨씬 빨리 그리고 고르게 붉게 익어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일조량이 줄어들어 푸른 토마토가 붉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요오드를 사용하면 수확 시기를 앞당겨 마지막 열매까지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오드는 토마토의 당도를 높이고 맛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토마토 재배자들을 괴롭히는 배꼽 썩은병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꼽 썩은병은 주로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데 요오드가 식물 내부의 영양분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뿌리에서 흡수한 칼슘이 열매 끝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겉이 매끈하고 속이 꽉 찬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토마토를 바구니 가득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약병 하나가 텃밭 전체의 풍경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요오드 방제액은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냥 물에 타기만 해도 좋지만 여기에 아주 특별한 재료를 하나 추가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뻥튀기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입니다. 물, 요오드, 그리고 우유. 이 세 가지의 조합은 토마토를 위한 궁극의 천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리터의 물을 기준으로 일반 흰 우유 1리터를 붓고 약국에서 산 요오드 용액을 딱 10방울에서 15방울만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우유는 지방이 없는 탈지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반 우유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오드 몇 방울에 물 색깔이 살짝 뽀얗게 변하면서 묘한 냄새가 날 텐데 이것이 바로 최강의 살균 코팅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굳이 비싼 우유를 농작물에 뿌리냐고 의아해 하시지만 우유가 들어가는 데는 아주 과학적이고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과 요오드만 섞어서 잎에 뿌리면 표면 장력 때문에 물방울이 잎에 맺히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려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 속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끈적한 천연 전착제 역할을 해서 방제액이 토마토 잎에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또 다른 엄청난 이유는 바로 유산균의 역할입니다. 우유를 섞어 뿌린 방제액이 잎사귀 표면에서 서서히 마르면서 미세한 단백질 필름이 형성되는데, 이때 우유 속에 있던 유산균들이 잎사귀 위에서 얇은 막을 칩니다. 곰팡이와 세균은 산성 환경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우유가 잎 표면을 미세하게 산성으로 코팅해주기 때문에 병원균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막 같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유에는 식물에 꼭 필요한 칼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잎을 통해 이 칼슘이 직접 흡수되면서 토마토는 뼈대가 굵어지듯 줄기가 튼튼해지고 잎이 두꺼워집니다. 요오드가 균을 찔러 죽이고 신진대사를 높인다면, 우유는 약효를 잎에 붙잡아두고 추가적인 영양분까지 공급하는 완벽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이 우유 요오드 방제액은 열흘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살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흐린 날씨가 계속되거나 비가 며칠칠 내내 내린 직후에는 잎사귀의 방어막이 씻겨 내려갔을 확률이 높으니 즉각적으로 다시 뿌려주어 방어선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레시피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셔도 올해 토마토 농사의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텃밭 초보자들이 천연 농약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범하는 실수. 바로 과유불급의 법칙입니다. 요오드가 좋다고 하니 10방울 넣으라는 레시피를 무시하고 콸콸 쏟아붓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천연재료니까 많이 넣을수록 경이 빨리 낫겠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식물에게는 그것이 독약이 됩니다. 요오드는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식물 세포벽을 파괴하고 잎을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병을 잡으려다 식물을 화형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오드를 과다 사용해서 잎사귀가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변하고 열매가 쪼그라드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리터 물에 요오드 15방울이라는 황금 비율은 수많은 농부들의 뼈아픈 실패와 실험을 통해 얻어진 아주 섬세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약병에 달린 스포이트를 이용해 한 방울 한 방울 정확하게 세어서 넣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모자란 듯하게 정량을 지키는 것이 과하게 주어 식물을 망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농사는 욕심을 버리고 식물의 속도와 한계에 맞출 때 비로소 최고의 결과를 내어줍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방제액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식물 자체의 환경이 엉망이라면 아무리 좋은 명약을 뿌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은 바로 토양 관리와 멀칭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듯 토마토를 죽이는 역병포자들은 공중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흙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빗방울이나 우리가 뿌리는 물줄기에 튕겨오르면서 흙탕물과 함께 맨 아래쪽 잎사귀에 묻어 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흙이 잎사귀로 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천연방제의 첫걸음입니다. 지피나 마른 풀 혹은 비닐을 이용해서 토마토 뿌리 주변의 흙을 꼼꼼하게 덮어주세요. 이것을 멀칭이라고 부릅니다. 멀칭을 푹신하게 해두면 장대비가 쏟아져도 흙탕물이 잎으로 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흙과의 물리적인 차단벽을 세우는 것이죠. 게다가 멀칭은 한여름 뙤약볕에 흙이 바짝 마르는 것을 방지해서 토마토가 가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도와주고 잡초가 자라는 것도 억제해줍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한 발밑 환경을 만들어준 뒤에 우리가 만든 이스트나 요오드 방제액을 사용하면 그 예방 효과는 2배, 3배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화려한 비법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입니다. 토양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물리적 방어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자비한 가지치기와 잎따주기입니다. 토마토 식물을 숲풀처럼 무성하게 키우는 것은 곰팡이들에게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잎이 빽빽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고 안쪽 잎들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됩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은 없죠. 따라서 과감하게 가위를 들고 통풍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땅에 닿을락말락하는 늙고 누런 잎들은 미련 없이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아래쪽을 시원하게 비워주어야 흙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고 공기가 휙휙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와 줄기 사이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곁순들은 보이는 족족 손으로 똑똑 따주어야 합니다. 곁순을 방치하면 원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을 뿐만 아니라 식물이 통제불능으로 우거져서 우리가 만든 천연방제액을 뿌려도 잎사귀 안쪽 깊숙한 곳까지 약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햇빛이 식물 안쪽까지 골고루 비칠 때 이스트와 요오드가 비로소 구석구석 스며들어 철통 같은 방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방제액을 잎사귀 뒷면까지 골고루 묻히는 스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분무기를 들고 식물 위에서 아래로만 칙칙 뿌리고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잎의 앞면만 번쩍거리고 뒷면은 뽀송뽀송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곰팡이 포자와 해충들은 직사광선을 피해 잎사귀 뒷면의 기공을 통해 침투합니다. 앞면만 코팅하는 것은 적들이 몰려오는 뒷문을 활짝 열어두고 앞문만 굳게 걸어 잠그는 꼴입니다. 따라서 분무기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꺾은 다음 토마토 잎사귀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치듯 분사해야 합니다. 잎의 뒷면이 촉촉하게 젖어 물방울이 살짝 맺힐 때까지 충분히 쏘아주세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옷에 묻기도 하지만 이 수고로움이 가을 수확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잎뿐만 아니라 튼튼한 줄기와 심지어 꽃이 핀 자리 근처까지 꼼꼼하게 미스트를 입혀주세요. 우유와 요오드 혹은 이스트의 얇은 막이 식물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병마의 공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귀찮음을 이기는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물 주기의 치명적인 실수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텃밭에 물을 줄 때 호스로 식물 전체에 시원하게 샤워를 시켜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물도 더위를 식히고 좋아할 것 같지만 토마토에게 이것은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잎사귀가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곰팡이가 발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잎에 물을 주면 우리가 기껏 공들여 발라놓은 이스트와 요오드 보호막이 모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토마토에 물을 줄 때는 절대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조건 뿌리 쪽 흙에만 조심스럽게 주어야 합니다. 물 뿌리개를 식물 밑동 가까이 바짝 붙여서 흙이 깊숙이 젖도록 듬뿍 줍니다. 물을 주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가 지고 난 늦은 저녁이나 밤에 물을 주면 밤새 흙이 습한 상태로 유지되어 병원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물을 흠뻑 주면 식물이 하루 종일 수분을 머금고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며 혹시 주변 흙에 습기가 차더라도 한낮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보송보송하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인 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비가 온 후의 대처가 토마토의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장마철이나 소나기가 거칠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 표면에 묻어있던 이스트 병사들이나 요오드 보호막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며 해가 쨍하게 났을 때 식물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병원균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잎에 묻은 빗물이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지체 없이 요오드 우유 방제액이나 이스트 방제액을 타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비 온 뒤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하루 이틀 만에 잎사귀에 까만 반점이 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농사는 날씨와의 치열한 눈치 게임입니다. 일기예보를 매일 확인하고 비가 오기 전에는 방어막을 튼튼히 하고 비가 온 직후에는 무너진 성벽을 즉각 보수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모여서 남들은 다 죽어나가는 한여름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기적의 토마토 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방제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무기들을 영리하게 교차해서 사용하는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병원균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방제액만 쓰면 내성이 생기거나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와 요오드를 퐁당퐁당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루틴을 짜는 것이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스트 방제액을 뿌려 유익균으로 잎을 가득 채워 방어막을 쳤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유를 섞은 요오드액을 뿌려 혹시라도 침투했을지 모를 나쁜 세균을 멸균하고 칼슘과 영양을 공급하는 식입니다. 방패와 창을 번갈아 사용하는 완벽한 무기체계인 셈이죠. 이렇게 두 가지 천연 방제법을 번갈아 사용하면 식물의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다각화되고 강해집니다. 이 루틴을 토마토 모종이 밭에 자리 잡은 한 달 후부터 가을의 마지막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스케줄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밭에서 감자역병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사용한 도구들의 위생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천연 방제를 하면서도 병을 퍼뜨리는 주범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소독하지 않은 가위와 손입니다. 곁순을 따거나 상한 잎을 잘라낼 때 사용하는 전지가위를 식물마다 그냥 돌려쓰게 되면 혹시라도 첫 번째 식물에 있던 미세한 병균이 가위날에 묻어 다음 식물, 그 다음 식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듯 직방으로 전염됩니다. 마치 의사가 주사기를 소독하지 않고 여러 환자에게 쓰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곁순 작업을 하거나 잎을 딸 때는 반드시 가위를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우리가 만든 요오드 희석액에 푹 담그거나 뿌려서 철저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한 포기를 끝낼 때마다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도구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순을 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틈틈이 손을 씻거나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뿌리는 방제액도 온전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균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실수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을이 끝나고 토마토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밭 정리도 내년 농사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만약 올해 병에 걸려서 까맣게 시들어버린 토마토 줄기나 잎사귀가 있다면 그것들을 밭 구석에 던져두거나 퇴비를 만든다고 섞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병든 자네들 속에는 수십억 마리의 곰팡이 포자들이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네들을 밭에 그대로 두면 내년 봄에 아무리 이스트와 요오드를 뿌려도 흙 속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포자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병든 식물체는 반드시 뿌리째 뽑아서 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절대로 흙 속에 묻거나 퇴비장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토마토를 심었던 자리에는 내년에 연달아 토마토나 고추, 감자 같은 가지과 작물을 심지 않는 윤작, 즉 돌려짓기를 해야 합니다. 흙 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특정 병원균들이 굶어 죽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밭을 깨끗하게 리셋하고 다음 해에 건강한 흙 위에 다시 토마토를 심어야 우리가 배운 천연 방제법들이 시작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10월의 어느 선선한 가을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집 텃밭의 토마토는 이미 8월 장마를 넘기지 못하고 잎이 다 타들어가 앙상한 막대기만 남아 있습니다. 열매는 맺히다 말고 썩어서 땅에 뒹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텃밭은 다릅니다. 봄부터 이어온 구리 성분의 기초방어, 그리고 여름 내내 정성껏 뿌려준 이스트의 보호막과 요오드의 생명력 덕분에 여러분의 토마토 줄기는 나무처럼 두껍고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잎사귀는 윤기가 흐르는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마치 빨간 전구를 켜놓은 듯 탐스럽고 거대한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완벽하게 익은 토마토를 똑 따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달콤함과 상큼함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씻어내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천연 방제는 결코 어려운 마법이 아닙니다. 식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주 작고 저렴한 재료들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은 여러분을 그저 씨를 뿌리고 기도만 하는 초보자에서 환경을 통제하고 병마를 다스리는 진정한 텃밭의 마스터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토를 괴롭히는 치명적인 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3단계 천연 방어 전략을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봄철 모종 시기에 구리 성분으로 튼튼한 기초 갑옷을 입히고 이스트로 잎사귀 표면에 100만 대군의 착한 미생물 방어막을 형성하며 우유와 요오드를 섞어 무적의 살균 코팅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해내는 기막힌 방법들이었죠. 화학 약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방에 있는 재료만으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이제 장마가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잎이 까맣게 변할까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을 늦게까지 쏟아지는 붉은 토마토 폭탄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농사에 시원한 해결책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텃밭의 기적을 만드는 꿀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토마토를 키우면서 겪었던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멋진 텃밭을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